그날 이후로 나는 집안에 있는 모든 인형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다. 특히 눈이 있는 것들, 유리구슬처럼 반짝이는 그 시선들은 지금도 내 뒷덜미를 스치듯 스며드는 느낌을 준다. 나는 29살, 이름은 지수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원룸에 살고 있다. 퇴근하고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을 보면 늘 그 생각이 난다. 그 인형. 그 인형이 처음 내 집 문 앞에 도착하던 그날의 일. 그 남자, 민재와 나는 3년을 만났다. 직장 선배였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1년은 지옥이었다. 통제가 심해지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왜 숨기냐고 따지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의 집을 나와 연락을 끊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주소는 그의 옛 동네였다. 뭐지? 나는 이상한 기분으로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예쁜 종이 상자 하나 그리고 포장된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 인형, 마치 유럽풍 자기 인형 같았다. 하지만 묘하게 그 인형의 눈동자가 사람처럼 살아있었다. 빛이 아니라 의도가 있었다. 나는 괜히 웃으며 중얼거렸다. 설마 민재가 보낸 건 아니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진짜 시작일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원룸 안에 놓인 인형이 너무 신경 쓰였다.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그 눈이 반짝거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나는 인형을 뒤집어 놓고 잤다. 얼굴이 벽 쪽을 보게. 하지만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인형은 다시 내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을 죽였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내 방 안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일어났다. 출근하려고 문을 나서면 분명 잠그고 나온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밤에 휴대폰 알람이 꺼져 있거나 테이블 위에 컵이 조금씩 다른 위치로 옮겨져 있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하루하루 나를 짓눌렀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 결정적인 일이 생겼다. 그날은 비가 왔다. 평소보다 퇴근이 늦었다. 집으로 들어서자 문틈 사이로 희미한 향기가 새어나왔다. 민재가 자주 쓰던 향수 냄새였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전등을 켰다. 방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그 인형이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건 책장 위였다. 그런데 누가 그걸 책상으로 옮겨놓은 걸까? 인형의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정확히 내 눈높이에 맞춰. 그 순간 알 수 없는 싸한 느낌이 등줄기를 탔다. 나는 급히 인형을 박스에 넣고 옷장 안 깊숙이 밀어 넣었다. 내일 버려야지 그렇게 마음먹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나는 그 박스를 찾을 수 없었다. 옷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자리엔 낡은 리본 하나만 놓여 있었다. 인형이 쓰고 있던 리본이었다. 이게 뭐야? 나는 무심코 방을 둘러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인형이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전날보다 얼굴이 더 가까워져 있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인형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퇴근길에 회사 근처 쓰레기장에 버렸다.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함에 넣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이제 끝이야.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하지만 며칠 뒤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 하얀 리본이 들어있었다. 리본에는 낡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넌 왜 나를 버렸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죄책감을 느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형이 진짜로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았다. 혹은 그 인형 뒤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민재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생각났다. 넌 내가 준 것들을 다 버려도 결국 나만 남을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방구석에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만 떠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 눈은 인형의 눈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리고 그때 창가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확인하러 다가가자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 사이에 하얀 리본이 걸려 있었다. 그때 알았다. 이건 단순히 인형의 저주 같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나를 잊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안의 모든 소리가 두려워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심지어 내 숨소리까지도 낯설게 들렸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먼저 하는 게 하나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하는 것. 문틈, 옷장, 침대 및 욕실 문 뒤까지 누군가 숨어있진 않은지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다. 오후 회의가 길어졌고 머리까지 아팠다. 그런데 회사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수씨. 고개를 돌리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택배기사였다. 그는 웃으며 내게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본인 맞으시죠? 서명 부탁드릴게요. 나는 얼어붙었다. 보낸 사람 이름란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필체가 익숙했다. 민재가 자주 쓰던 그 삐죽거리는 필체. 나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참 동안 상자를 열지 못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채 그냥 가만히 앉아 그걸 바라봤다. 상자는 조용했다. 하지만 안에서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숨을 고르고 칼로 테이프를 잘랐다. 상자 안엔 하얀 천으로 감싸진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쪽지 한 장. 네가 버린 건 나였어. 나는 손이 떨렸다. 천을 걷어내자 그 인형이 있었다. 눈이 반쯤 감긴 채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인형을 욕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세면대에 물을 틀고 그 인형을 눌러 담았다. 물속에서도 눈동자는 떠 있었다. 마치 눈이 물 위로 부상하는 것처럼. 나는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내자. 그런데 그때 욕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뒤로 희미하게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욕실은 그대로였다. 다만 물속의 인형이 사라져 있었다. 세면대 안엔 하얀 리본만 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났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집안에서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내가 듣던 주파수도 아니었다. 스산한 주파음 속에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지수야, 잘 지냈어? 나는 리모컨을 던지듯 껐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내 머릿속엔 민재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넌 내가 준 걸 버릴 수 없어. 그날 밤 꿈을 꿨다. 비슷한 꿈이었다. 나는 어두운 방 안에 서 있었고 한 구석에 인형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인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나야. 나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민재의 목소리였다. 눈을 떴을 때 내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다음날 출근을 포기했다. 몸이 너무 무거웠다. 커튼을 치고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내게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천천히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쓱쓱. 나는 숨을 죽였다. 소리는 침대 밑에서 났다. 손전등을 꺼내 조심스럽게 밑을 비췄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내 발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작은 차가운 손. 비명을 질렀다. 침대에서 뛰쳐나와 불을 켰다. 그리고 확인했다. 침대 밑에는 인형이 있었다. 물에 젖은 인형. 입가에는 낡은 리본이 묶여 있었다. 그 리본에는 또다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를 버리면 너도 버려질 거야. 나는 울면서 인형을 쓰레기 봉투에 다시 넣었다. 이번엔 절대 돌아오지 않게 집 근처 하수구에 밀어 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내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멈춰선 채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 번호는 내가 이미 차단한 번호였다. 나는 끝내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날 밤 문 앞에 또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번엔 상자 위에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음은 너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 소리도 없는데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은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뒤돌았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내 뒤편에 인형이 서 있었다. 눈이 정확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스토커의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를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기억을 통해 조종하고 있었다. 그 사람의 시선이 내가 바라보는 곳마다 따라왔다.
마치 그 눈동자가 내 영혼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거울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 내 눈동자 속에서 또 다른 눈이 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회사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지수 씨,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잠 좀 자요. 눈 밑 다크서클 장난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잠을 좀 설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그건 잠의 문제가 아니었다. 밤마다 무언가가 내 꿈속을 파고들었다. 그 인형이 나를 따라왔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 인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며칠 후 나는 결국 경찰서에 갔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려 했다. 택배가 계속 와요. 보낸 사람은 없는데 그게 제 전 남자친구 같아요. 형사는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증거 있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리본을 꺼내 보여줬다. 하지만 형사는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건 그냥 리본인데요? 아니요. 여기에 글씨가 있었어요. 분명히. 나는 리본을 뒤집고 다시 살폈다. 그런데 아무 글씨도 없었다. 깨끗했다. 형사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요즘 그런 일 많아요. 혼자 사시죠? 피로 누적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리본 위에 적혀있던 문장들이 사라졌다. 나를 버리면 너도 버려질 거야. 그 문장은 도대체 언제부터 없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가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초점이 맞지 않았다. 눈빛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내 뒤로 흐릿하게 흰 드레스를 입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나는 숨을 죽였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적. 그러다 아주 낮고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야, 아직 그 인형 가지고 있지? 나는 비명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다.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다. 마치 내게 일어나는 일이 오직 나만의 세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날 밤 집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모든 불을 켰다. 하지만 어쩐지 방 안이 너무 어두웠다. 불빛이 제대로 퍼지지 않았다. 공기 속이 눅눅했고 어딘가에서 희미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민재가 쓰던 향수였다. 나는 공포보다 피로감이 더 컸다. 이제 그 인형을 찾아야 했다. 내가 버렸던 하수구 쪽으로 나갔다. 새벽 2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물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흰색이었다. 리본, 그리고 그 밑에서 물에 젖은 인형이 천천히 떠올랐다. 눈이 완전히 열려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인형의 눈이 정확히 내 눈동자 위치에 맞춰 있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민재의 말이 스쳤다. 넌 내가 준 걸 버려도 결국 나만 남을 거야. 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젖은 인형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베란다 구석에 던졌다. 그냥 방치해 두었다. 그날 이후 내 꿈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인형이 내 방에서 걸었다. 천천히 물기 어린 발자국을 남기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귀에 속삭였다. 그 사람 아직 여기 있어. 나는 눈을 떴다. 하지만 방 안 바닥에 진짜로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거울을 보면 내 눈이 점점 흐릿해졌다. 마치 다른 누군가의 눈처럼 변해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가 하나 왔다. 번호는 낯설었지만 내용은 간단했다. 우리 집 한 번만 와줘. 마지막이야. 민재였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게 벌써 한 달 전이었다. 그날 민재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뉴스에도 나왔고 그의 부모님이 직접 내게 연락해왔다. 장례식엔 가지 않았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번호로 문자가 온 것이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내 방 구석에서 무언가 딱 하는 소리를 냈다. 고개를 돌리니 베란다에 버려둔 인형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창문 유리에 글씨가 쓰여 있었다. 물방울로 손가락으로 쓴 듯한 흔적. 지수야, 나 좀 봐줘.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몸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분명 그건 민재의 필체였다.
왜 이러는 거야? 그때 어둠 속에서 인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민재의 목소리였다. 너는 나를 버렸잖아.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내 뒤에서 바로 귓가에 속삭였다. 이번엔 내가 널 버릴 차례야. 그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꺼졌다. 모든 게 암흑으로 가라앉았다. 숨이 막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인형의 눈이 떠올랐다. 2개가 아니었다. 수십 개였다. 벽마다, 천마다, 바닥마다. 그 모든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였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내 얼굴이 비쳤다. 방 안은 어둠으로 잠겨 있었다. 숨소리조차 이질적으로 들렸다. 심장이 뛰는 소리, 전선 속 전류의 울림, 바깥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모든 게 한데 엉켜 있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그 눈들을 보았다. 천장, 벽, 바닥, 모든 곳에서 인형의 눈동자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내 얼굴이 수십 개로 비쳐 있었다. 표정은 전부 달랐다. 어떤 얼굴은 울고 있었고, 어떤 얼굴은 웃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입술을 열고 나를 부르고 있었다. 지수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 내 것이었다. 공포와 혼란 사이에서 나는 결국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그때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탁 하고 부서지는 듯한 작은 소리, 불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인형 하나가 나타났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갈라진 뺨, 그러나 그 눈은 여전히 또렷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만해. 제발 그만. 하지만 인형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낮고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나를 2번 죽였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2번. 무슨 뜻이었을까? 첫 번째는 아마 내가 그를 떠난 날일 것이다. 하지만 2번째는 교통사고. 나는 중얼거렸다. 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나는 안도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이 내가 그를 2번째로 죽인 순간이었다. 그 깨달음이 밀려오자 눈물이 터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미안해. 그러나 인형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 속에서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억이 뒤섞였다. 마치 누군가 내 머릿속을 열고 억지로 과거를 재생시키는 것 같았다. 기억나지?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거.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을 몰아쉬며 그 장면이 떠올랐다. 비가 오던 밤 민재는 내 집 앞에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젖은 모습으로. 지수야, 잠깐만 얘기하자. 이제 그만하자, 민재야. 넌 내 거야. 그걸 왜 몰라? 그는 내 손목을 잡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쳤다. 그가 비틀거리며 도로로 나갔다. 그 순간 차 한 대가 달려왔다. 기억의 끝은 그의 비명과 헤드라이트의 흰빛뿐이었다. 그날 네가 나를 밀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넌 그 후로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어. 무서웠어, 정말로. 그럼 왜 인형을 버렸어? 그게 나였는데. 그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다. 인형의 눈이 붉게 변했다. 그 눈동자 안에서 불빛이 일렁였다. 그건 마치 심장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잠시 정적. 그 다음 아주 천천히 인형의 입이 열렸다. 나를 다시 안아줘. 그 말에 나는 이성을 잃었다. 눈물과 공포, 죄책감이 뒤섞였다. 나는 인형을 끌어안았다. 젖은 천이 내 팔을 감쌌다. 차갑고 축축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하나야.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모든 게 고요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인형도 리본도 그 흔적조차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리가 텅 비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불안도 없었다. 그때 문자가 왔다. 보낸 사람 나. 이제 나를 잊지 마.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보낸 사람 나. 내 번호였다. 그 메시지를 보낸 건 분명 나 자신이었다. 그 순간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내 의지가 아니었다.